한국의 MZ세대를 대상으로 현재 겪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자 무려 41.6%가 주택 마련을 꼽았다고 합니다. 주택 마련,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들에게는 단연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時間が経つで値段が下がる方が多いのかなって思います。買った直後から下がることを想定して買うって人はいないと思うけど、ただ下がることに対して覚悟してる人は多いと思うっていう感じかな。 그런데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주택 마련에 있어서 한국의 MZ세대만큼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택을 마치 중고자동차 가격처럼 매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소비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지난해 12월 일본의 다마 신도시를 다녀온 후 대한민국의 주거에 대해 부동산 가격보다는 삶의 질을 더 고려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SK증권 스마트시티 추진실의 매거진 시티와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마 신도시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자면 반쪽짜리에 불과했어요.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신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난 3월 이번에는 일본의 도심 중의 도심인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못다한 나머지 반쪽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버블 붕괴 이후 일본 도심에서의 주거 형식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버블을 계기로 일본의 주거 문화에서 임대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970년대 일본 주택 시장에서 임대 형태의 비율은 25에서 30% 내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버블에 진입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부터 해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죠. 당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에 빗대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주택 가격의 폭등 속에서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집계 이래 최대치인 42.7%를 기록했습니다. 매입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이자 비용 정도의 부담만 지면 되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부터 임대 시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일본은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임대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은 누구일까요? 주택 투자에 열을 올렸던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당 안 되는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눈앞에 두게 됐고 임대 수익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부채 늪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거 문화에 있어서 또 한 번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바로 주택 투자라는 관념이 소멸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택은 투자의 수단이 아닌 본연의 주거와 삶의 공간이란 영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대학생들은 그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대학생들에게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自分は都心に住みたいです。やっぱり通うのがすごい便利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生活するのに一通りのものは多分都心にはもう揃ってると思うので 대학 졸업 이후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도심권에서의 주거를 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 경제적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저가 소형의 임대 주거를 선호하고 있고 주로 1인 가구 형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結婚とかして子供が欲しいっていうなると多分その一戸建ての方に住みたいっていうのが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結婚願望がそんなになかったりとか結婚しても子供がそんなにが必要ないなって思うんだったら多分そのタワーマンションとかそういうマンションに住みたいっていうのが多いと思います。私もちっちゃい頃はマンションにいて兄弟ができて一軒家買いました。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도심 외곽의 넓은 면적의 주거 형태를 찾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도심 외곽으로 조금만 나오면 감당 가능한 가격 수준의 주거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는 데다가 도심과의 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1편에서 분석했지만 도심 외곽에서는 무엇보다 교통, 교육, 녹지 같은 삶의 질이 매우 중시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본 사람들은 버블 붕괴 이후 주택을 감가상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같은 토지 면적에 있던 저층 아파트를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는 재건축이란 명분하에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때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토지 면적에 더 높은 건물을 올리고 더 많은 집주인을 맞이하는 만큼 각 층의 주인들이 나눠 갖는 토지의 면적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이후 더 비싼 값에 각 층을 구입한다는 현실은 논리대로만 따지면 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유리 등 감가상각 자산을 비싸게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택의 감가상각, 대한민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다만 뭐가 되었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논리 속에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돈이 주택자산이란 시장으로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본의 버블 붕괴 당시로 돌아가 보면 공실 사태를 맞이할 정도의 주택 수도 문제였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들입니다. 아파트를 대기업이 통째로 인수한 다음 일반인들에게 개별 임대를 실시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한 건데요. 당연히 세입자들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주차비 등을 모두 대기업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란 개념이 거의 없어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이미 관련 사업의 기업화가 대다수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부동산업계 상위권을 다투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商業施設の出店できる場所っていうのももう我々どんどん出てっちゃってるので少なくなってくる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再開発できる場所っていうのはもうすでに再開発をこの建物もそうですけど、はい、どんどん やっていっちゃうわけですよね。そうですね。そうするとその場所がなくなっていくので適地が少なくなっていく、いうふうな見立て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一方で、この東京をはじめとする、首都圏エリアですね、こちらは、むしろ今後も人口が増えていく、都市部に人口が集中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見立てになっ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して、そういう人口動態的な意味で言うと、都心部のこの賃貸住宅のマーケットっていうのは引き続き、安定した投資先になるのではないかなと見ています。 그들은 모두 임대주택 시장의 추가 성장세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어요. 이 부분이 일본 국민의 삶에 있어서는 무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재 일본 개인의 현실은 주택을 투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임대 형식으로 도심 근처 혹은 주요 역 근처 고층 빌딩에 사는 경우가 대다수로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만든 삶의 양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이 차후 성장 모델로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今掲げている2018年に出した中期計画でも引き続きこれを加速させる、会社は2015年の中期経営計画でまずこのシニアレジデンスを取り組んでいこうということをまず打ち出しました。先ほどちょっと少子高齢化とか世帯数の話出ましたけど、2035年まで日本国内では高齢化がどんどん進んでいく形になってますし、国内いわゆる核家族化が進んでいるので、高齢者と、その息子さんたちが一緒に住むということがなくなっているので、基本的にはまだまだこれから必要になってくるかなというふうに、全く現実的に言うと足りて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들이 미래 사업으로 지목한 분야는 바로 시니어 레지던스. 이는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OECD 분석에 의하면 2045년에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37.0%로 36.8%의 일본을 제치고 OECD 중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니어 레지던스를 미래 산업으로 여기고 연구에 매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미래 도시인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관점에서도 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도시 속 인구의 상당수가 노인이라면 시니어 세대의 주거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되어야 할 겁니다. 올해 봄 일본 도쿄를 직접 방문해 그들의 주거와 삶을 살펴보고 온 매거진 시티. 주택을 감가상각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삶의 질이라는 부분을 훨씬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도심의 타워 맨션에 거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교외로 나가고자 하는 선호도도 뚜렷해졌고요. 대기업 중심의 부동산 산업 구조가 탄생한 것도 이런 패러다임의 정착 시기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일본의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